어떤 집은 참 이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립니다. 부모도 힘들고 그 자식도 힘듭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운이 풀리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꼬일까? 왜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집안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는 습관과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바로 자식의 인생까지 막아버립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매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나요? 돈을 쉽게 쓰고 쉽게 잃고 있진 않나요? 서로 말은 섞지만 존중은 사라지지 않았나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덮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 집안의 흐름을 바꿀 첫 번째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운이 막히면 점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집안에 달려 있습니다. 한 집의 공기, 한 가족의 말, 그 속에 복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막힘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당신의 집에 해당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집이 왜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돈이 떠나는 집, 기운도 함께 빠져나간다. 운이 막힌 집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집은 늘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벌어도 금세 사라지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집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집은 늘 빠듯합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집은 복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돈은 더 벌면 되지. 돈 좀 썼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집일수록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돈을 귀하게 다루는 집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쓸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런 집엔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돈은 존중받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을 함부로 다루는 집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번 달도 모자라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돈의 기운을 쫓아냅니다. 돈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떠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아낄 줄 모르면 큰 돈이 와도 금세 흩어집니다. 작은 돈에 감사할 줄 아는 집은 복이 점점 커집니다. 혹시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돈 얘기만 하면 싸움이 나는 집인가요? 돈이 생기면 금세 사라지는 집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을 쫓기보다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키우세요. 돈은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감사가 비치면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영희 씨는 50대 주부입니다. 그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월급이 나쁘지 않은데 늘 돈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대요. 돈 관리를 못 하셨대요. 우리 애들도 용돈을 주면 다음 날이면 없어요. 이게 유전인가요? 유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입니다. 그 집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집의 돈 쓰는 습관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집이 있습니다. 돈이 머무는 집과 돈이 떠나는 집.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돈이 스스로 머무는 집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돈을 무시하는 집. 이런 집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계획? 그런 거 세워봤자 소용없어. 저축? 쓰다 남으면 모으는 거지. 겉으론 돈에 연연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다루는 훈련이 없는 집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무의식적인 낭비로 이어집니다. 지출을 의식하지 못하고 돈의 흐름을 점검하지 않으니 돈은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돈은 존중받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무시당하는 집에서는 언제나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 돈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집.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행복은 결국 돈이지.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은 듣기에 현실적이지만 사실상 삶의 중심을 돈에게 내어준 말입니다. 이런 집의 문제는 돈이 떠나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을 때만 웃고 없을 땐 가족끼리 싸웁니다. 결국 그 집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행한 집이 됩니다. 이 두 극단은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돈은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무시하지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도 않고 존중하며 다루는 집. 그곳에 돈의 기운이 머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집은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한 푼을 써도 감사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땐 진심이 담깁니다. 반면 돈을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쓸 곳이 먼저 생깁니다. 돈은 그 기운을 느끼고 다시 떠나버립니다. 돈이 머무는 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자. 이건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야.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좋은 곳에 써야 다시 돌아온다. 반면 돈이 떠나는 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왜 이렇게 없어? 다 돈 때문이야. 돈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말 속엔 결핍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은 그 에너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고 감사와 신뢰의 마음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돈이 많다고 운이 트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이 맑아야 운이 열립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되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집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가정에서입니다. 작은 것을 아낍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물건을 소중히 다룹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통장에 6개월치 생활비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월급의 10%만 자동이체로 빼두세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6개월 후 당신의 불안이 줄어든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말의 기운이 어두운 집은 결국 운까지 막힌다. 운이 막힌 집의 첫 번째 특징, 그건 말의 기운입니다. 그 집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하루의 대화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다 남들은 잘만 사는데.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집은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평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매일 반복되면 집안 공기엔 패배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우린 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은
도전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웁니다. 나도 해봤자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 집의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불평이 많은 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 대신 비교를 하고 희망 대신 불안으로 대화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운이 좋네. 누군가 실패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늘 타인을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시선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운이 트이는 집은 달라요.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것도 지나가겠지. 우리 다시 해보자.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환하게 바꿉니다. 한 가정의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로 정해집니다. 불평의 말은 기운을 닫고 감사의 말은 복을 불러옵니다. 사람의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집안의 기흉을 결정짓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집엔 어떤 말이 더 많나요? 힘들다는 말인가요? 괜찮다는 말인가요? 왜 나만이라는 불평인가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인가요? 운이 막히는 집은 항상 누군가 탓으로 끝납니다. 운이 트이는 집은 나부터 바꾸자로 시작합니다. 불평은 익숙하지만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 쌓이면 기적처럼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은 집안을 가라앉히고 감사는 집안을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 그 말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왜 이래 대신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뭐야 대신 이것도 감사하다. 그 한 문장이 당신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주문이 될 겁니다. 진수 씨는 40대 중반입니다. 그가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사업이 안 돼요. 할아버지도 장사 실패하셨고 아버지도 회사 망했고 저도 지금 벼랑 끝이에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세상이 불공평하다. 운 나쁜 집안이다 그러셨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성공하면 쟤는 빽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우리 집안은 안 되는구나 했죠. 바로 이겁니다. 불평의 집, 감사의 집. 운이 막힌 집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의 질입니다. 그 집은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우린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다 남 탓이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운이 트이는 집의 식탁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비 왔지만 덕분에 시원해졌네. 힘들었지만 배운 게 있어.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게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가 줄어듭니다. 반복된 부정적 사고가 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부모가 에휴, 짜증나를 달고 살면 아이도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삽니다. 부모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아이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법을 배웁니다. 진수 씨는 상담 후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집에서 불평을 안 해보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죠.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1년 후 진수 씨에게 작은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였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수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더라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불평을 멈추자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실험 하나 해보시겠어요?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집니다. 불평은 대물림 됩니다. 하지만 감사도 대물림 됩니다. 말보다 상처가 더 오래 남는 집. 이 집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말은 많지만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탓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다 내 탓이야. 이 말들이 매일 오가는 집은 결국 사랑 대신 피로가 남습니다. 존중이 없는 집은 마음이 쉬지 못하는 집입니다. 집은 쉬어야 하는 공간인데 그곳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존중이 사라지면 신뢰도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면 대화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부재가 세대를 갈라놓습니다. 자식을 향한 잔소리도 배우자를 향한 비난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그 고집이 쌓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존중이 있는 집은 다릅니다. 그들은 싸움이 나도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짧은 한마디가 집안의 상처를 덮습니다. 운이 트이는 집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존중이 쌓여 그 집의 기운은 평화로 바뀝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집엔 존중이 남아있나요? 비난보다 배려가 많나요? 침묵보다 대화가 있나요?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다시 오가면 그 집의 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민호 씨는 30대 초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제가 아버지처럼 될까봐. 아버지가 어떠셨는데요? 아버지는 늘 화내셨어요. 어머니한테, 저한테. 이것도 못해? 넌 왜 그렇게 멍청하니?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화는 매일 내셨어요. 민호 씨는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한테 그러게 돼요. 짜증날 때 똑같이 말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되는데. 또 그래요. 운이 막힌 집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쯧, 에휴, 또 아이고 같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감정이 거칩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커지고 문을 쾅 닫고 물건을 던집니다. 배려보다 비난이 앞섭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잘못이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대화 속엔 냉기가 흐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비난받은 아이의 뇌를 스캔하면 물리적 폭력을 당한 아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말의 폭력도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민호 씨의 가족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세대라 더 거칠었죠. 그리고 민호 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3대가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존중이 있는 집은 이렇게 다릅니다.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화날 때 3초 멈추기.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참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인가? 하루 한 번 감사 표현하기. 오늘 저녁 맛있었어.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빠 많이 변했어. 이제는 오빠랑 있으면 편해.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3대를 지배한 저주를 저에서 끊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보실래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단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서서히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멈춘 마음은 집안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 마지막 4번째 특징, 가장 무섭지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바로 배우고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집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대로지. 이 말 속엔 멈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지만 그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새로움을 거부하고 배움을 귀찮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집은 결국 세대가 단절됩니다. 부모는 옛 방식에 갇혀 있고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운의 문은 조금씩 닫힙니다. 반대로 운이 트이는 집은 항상 배웁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몰랐네. 배워야겠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세 문장이 있는 집은 언제나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에 닫힌 집은 쇠하고 배움에 열린 집은 흥합니다. 운이 막힌 집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배움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가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고치려는 마음은 희망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60대 후반입니다. 그녀가 상담실에 온 이유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저랑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은 20년간 엄마에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엄마,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엄마,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정숙 씨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갈 거야. 결국 딸은 떠났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 이런 집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뭘 바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우리 집안이 다 그래. 이 말 속에는 멈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변한다. 80세 노인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60대에도 악기를 배울 수 있고, 70대에도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못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꾸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70대입니다. 평생 불같은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자식들과도 늘 부딪혔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손주가 무섭다고? 3일을 고민하다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70평생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보자. 할머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육아책을 빌렸습니다. 70에 무슨 육아책?
이라는 사서의 눈빛도 무시했습니다. 유튜브도 봤습니다. 어떻게 손주와 잘 지낼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도 배우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1년 후, 손자는 이제 매주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수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1년 배우니까 바뀌더라고요. 아, 진작 할걸.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낯설어진다. 왜 배우지 않는 게 위험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의 상식이 지금은 틀린 게 많습니다. 예전엔 애는 때려서 키우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동학대입니다. 예전엔 남자는 밖에서 벌고 여자는 집안일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변화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면 자식 세대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절이 결국 온 집안을 막습니다. 정숙 씨의 늦은 깨달음. 정숙 씨는 그날 상담 후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틀렸어. 엄마도 이제 배우려고 해. 늦었지만 변하려고 노력할게. 딸은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후 딸이 연락했습니다. 엄마, 설날에 갈게요. 정숙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60년을 틀리게 살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자식까지 안 풀리는 집의 공통점은 결국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평이 많고 돈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고 배움을 거부하는 집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배우려는 집은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집안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말 한마디를 바꾸고 돈을 존중하며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집은 다시 빛을 되찾을 겁니다. 운이 막힌 집은 언제나 막힌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길,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